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자원의 종류를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게. 좀 우리가 좀 깐깐하게 좁은 의미로 봤을 때 뭐를 자원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조금 폭넓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뭐까지 자원으로 포함시키느냐. 일단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자원은요, 보통 뭘 말하는 거냐면 밑줄 천연자원을 우리가 좁은 의미의 자원이라 그래요. 천연자원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천연자원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뭐 있을까요? 식량자원. 쌀이나 밀 같은 곡식도 식량자원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곡식만 먹진 않잖아요. 고기가 또 있어야죠. 소, 양, 돼지 같은 가축들도 식량자원에 포함이 돼요. 다 천연자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게 될 부분인데요. 에너지 자원. 에너지, 즉 뭐 전기를 만드는 힘을 준다거나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이런 자원들을 에너지 자원이라 그래. 보통 석탄, 석유 이런 애들이 에너지 자원에 들어가지. 또 천연 자원에는 뭐가 있냐면 광물 자원,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건데, 광물 자원 하면 이제 구리, 철광석 이런 애들을 광물 자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묶어서 천연 자원이라고 하고, 어디에 들어간다? 좁은 의미로 말했을 때는 천연 자원만 자원에 해당이 된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천연 자원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넓게 한번 생각해 보자. 천연 자원 말고 넓은 의미의 자원에는 뭐를 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좁은 의미에 들어간 천연 자원은 당연히 좁은 의미에 들어갔으니까 넓은 의미에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 자, 여기다가 뭐를 더할 수 있을까요? 넓은 의미의 자원에 추가되는 건요, 인적 자원, 그리고 문화적 자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중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사람들이 개발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사람들의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창의력 등등등 이런 걸 우리가 인적 자원이라고 하거든.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얘네들도 자원인 거야.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화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 나라, 각 민족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낸 전통들, 그 다음에 또 인간이 만들어낸 미술, 음악 같은 예술들,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걸 우리가 문화적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자원에는 천연 자원만 해당되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천연 자원에다가 인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더해주면 된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자원은 보통 좁은 의미에 들어가는 천연 자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 천연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원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내용 3번으로 가서 정리할게요. 자, 꼭 게다가 곱하기 2 보이시죠?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 3가지로 딱 압축해서 정리를 할 거야. 첫 번째, 자원은요, 거의 대부분의 자원이 안타깝게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좀 필요한 나라에 골고루 분포하면 참 좋을 텐데 골고루 분포를 하지 않아. 가진 나라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나라는 못 가졌어요. 일부 지역 혹은 일부 국가에만 집중적으로 분포를 한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 첫 번째 특성을 뭐라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원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애들은 가졌는데 못 가진 애들은 못 가졌어.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 이게 자원의 편재성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의 자원이 어떻냐? 쓰고 싶은 만큼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장, 묻혀있는 양이 거의 대부분 한정되어 있어요. 쓰다 보면 언젠간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고갈된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특징을 뭐라고 한다? 자, 있다.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성질, 유한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봐봐. 가치가 달라진대요. 자원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원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얘가 가치가 달라져? 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냐면 어느 시대냐, 혹은 어디냐.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냐, 한국이냐.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요. 과학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도 자원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다음,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상황, 즉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자원의 가치가 달라진대요. 일단 이 성질을 뭐라고 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시대, 장소, 과학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진다. 가치가 변하는 성질, 가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지? 선생님 설명 들으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야. 먼저 시대나 장소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진다. 자, 장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아서 100% 필요한 만큼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나라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1리터의 가치, 우리나라에서 석유 1리터의 가치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나라에서 석유 1리터는 정말 값이 저렴해요.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1리터의 가치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더 비싸고 이 1리터가 너무나 소중하겠죠. 장소에 따라 가치가 다른 거잖아. 다음, 두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 이번에도 그 석유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불과 200~300년 전, 한 3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석유를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었어. 그때는 석유를 이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요. 그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에서도 석유를 검은 물이라고 부르면서 막 돌팔이처럼 상처가 난 데다가 석유를 이렇게 바르고 덧났겠죠, 그렇죠? 이렇게밖에 사용할 줄 몰랐대요. 근데 지금은 두말하면 잔소리.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자원이 바로 석유 자원이잖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까. 가치가 달라졌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이건 여러분들 이미 배운 내용이야. 문화적 배경 안에 종교 들어가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돼지를 먹으면 안 되지. 알고 있지? 힌두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소를 먹으면 안 되지. 이것도 배웠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으면 안 돼. 소고기랑 돼지고기. 우리나라에서 소와 돼지는 식량 자원으로 너무너무 가치가 높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야. 돼지가 식량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야. 소를 안 먹어. 소가 식량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가치가 다른 대표적인 예. 그러면 가변성이 무슨 말인지 너무 쉽게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자원의 의미, 자원의 종류, 자원의 특성을 정리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